몇 년 전만 해도 90년대 말이었어요. 그때 중앙일보랑 조선일보랑 이제 신문 판촉 사원들끼리 네. 싸움이 붙어서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거든요. 아, 맞아요. 예. 네. 아무튼 그 정도로 이제 과열 경쟁 상태였는데 뭐 그런 부분도 좀 진정시키면서 좀 그 신문 시장이 워낙 조중동 중심의 어떤 독점 체제로 이어지다 보니까 네. 여기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들이 있어서 이걸 좀 고쳐보겠다 하면서 내놨던 게 신문고시였습니다. 근데 이 신문고시에 관련해서 100분 토론이 토론을 했는데 네. 이날 사회자가 유시민 씨였습니다. 이날 유시민 씨가 100분 토론에서 신문고시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사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주장을 한 겁니다. 네. 조선일보는 이제 객관적이고 중도적인 입장에서 토론을 이끌어가야 할 사회자가 한쪽의 편을 든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네. 편파 진행이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100분 토론이 사실 그 무렵에 언론개혁을 주제로 여러 차례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좀 거론을 하면서 이른바 언론개혁을 주제로 다룬 여러 차례 토론에서 사회자 유시민 씨는 한쪽으로 기우는 진행을 했다는 비판을 들어왔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주장을 했고요. 유 씨는 지난주 발족한 언론개혁 100인 모임에도 가입을 했다. 언론개혁 100인 모임. 네. 예. 유 씨는 신문고시와 같은 언론개혁 주제 토론의 사회자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언론개혁 편에 서서 성명을 발표하고 시위를 참여하는 이런 행동을 할 사람에게 진행을 맡기는 것은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프로그램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처사다. 이렇게 네.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사설에서 등장한 두 가지 비판점은 하나는 유시민 씨가 토론 도중에 신문고시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발언을 했다는 점, 네네. 그게 중립성 위반이다. 그리고 언론개혁 100인 모임에 가입했다. 이 크게 두 가지 비판 지점입니다. 네. 이렇게 사설로 이 내용이 나갔는데 둘 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뭐 두 번째는 뭐 그렇다고 쳐도 첫 번째 뭐 이렇게 내가 신문고시에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뭐 이거는 그냥 방송만 봐도 나오는 건데 이게 뭐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100분 토론 제작진이 즉각 사실을 바로잡았는데요. 네. 우선 문제의 발언, 이 토론이 시작하고 1시간 14분 54초경에 나온 발언입니다. 신문고시에 찬성하는 사람으로서라고 발언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이 당시 녹취 풀을 보면요. 그 토론이 진행된 지 1시간 14분 54초경에 네. 유시민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 교수님 잠깐만요. 한 다음에 장호순 교수 쪽을 쳐다보면서 네. 제가 이제 찬성을 하시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네. 신문고시에 대해서 이걸 여쭤보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찬성 쪽 패널에게 그거를 물어볼 게 있어서 그렇게 질문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호순 교수랑 그 다른 두 분이 이제 신문고시 참석 입장이었고 나머지 두 분은 반대 입장이었는데 네. 이 신문고시 찬성 입장인 장호순 교수 쪽을 바라보면서 유시민 씨가 제가 이제 찬성을 하시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장 교수가 찬성을 하시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네. 신문고시에 대해서 이걸 여쭤보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질문 내용은 이 원래 공정거래법의 기본 취지라는 것이 이 경쟁 과정을 보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근데 그 어쨌든 경쟁의 결과로 나와 있는 시장 점유율 이것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장 원리에 대한 침해다. 이런 지적이 많은데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즉 이 부분에서 유시민 씨는 오히려 이 조선일보 쪽 입장을 가지고 반론을 한 거죠. 근데 어떻게 사회자로서. 조선일보는 그렇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악의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조선일보 쪽 논리가 이 조중동이 갖고 있는 이 시장 점유율이라는 게 네. 우리가 신문을 잘 내고 잘 팔았기 때문에 이렇게 점유율이 높은 것이다. 근데 정부에서 이렇게 신문고시 같은 걸 통해서 인위적으로 통제하려는 거는 네. 굉장히 이제 그 시장 원리에 반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거든요. 이 논리에서 유시민 씨가 즉 조선일보 논리를 그대로 이제 차용을 하면서 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신문고시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했던 거죠. 근데 이거를 찬성을 하시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만 떼다가
이거를 자기가 또 유시민 씨가 이제 찬성을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는 듯이. 예, 완전히 이제 날조를 한 거죠. 그렇군요. 네,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대목이었고요. 그러네요. 두 번째는 어떻게 이렇게 예, 이 해결된 건가요? 언론개혁 백인 모임 가입 여부에 대해서도 네. 이 유시민 씨가 가입 권유를 받은 적은 있지만 거부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거부했다. 네. 실제로 이 언론개혁 백인 모임 측도 유시민 씨는 회원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회원이 아니다. 가입을 한 적도 없었던 거예요. 뭔가 자존심 상하는 말인데. 네, 회원이 그러니까 아니다. 물론 실제로 언론개혁 백인 모임 측에서 제안은 했었던 걸로 확인이 됐는데 예. 유시민 씨가 거부한 것으로. 예, 그래서 실제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 사설이 갖고 있는 이 두 가지 주요한 그 비판 지점, 이 두 가지 지점이 다 사실과 달랐던 거짓이라는 거죠. 예. 네. 근데 조선일보가 이 부분을 알고 초판 사설을 고칩니다. 사설을 고쳤는데 배달판에서는 이 언론개혁 백인 모임 회원이다. 이 네. 점이 고쳐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초판에서도 오보가 있었고 배달판에서도 이제 오보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이 초판 사설 내용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한동안. 네. 그래서 이거는 명백한 이 명예훼손이었던 건데 백분토론 제작진에서 바로 이제 해명을 구체적으로 하죠. 네. 이 장 교수가 신문고시에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 대답해달라 뭐 그런 요청이었고 네. 질문의 내용 또한 이 조선일보가 평소 주장하는 바 공정위의 시장 개입의 부당성 문제였다. 하지만 이 조선일보는 앞뒤 문맥을 완전히 무시하고 네. 필요한 부분만 덜어내 마치 사회자가 자신의 입장을 피력한 것처럼 왜곡 보도를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악의적인 사설이었다. 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렇군요. 뭐 이에 대해서 뭐 유시민 작가는 뭐 별말이 없었나요, 당시에? 유시민 작가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해명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네. 뭐 해명보다는 이제 반박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그 본인이 마치 방송 중에 네. 신문고시 찬성 입장이라고 한 것처럼 이제 허위 주장을 했죠, 사설이.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강하게 유시민 씨도 비판을 했는데 사실 조선일보가 이 두 가지 허위 사실을 근거로 삼아서 이 백분 토론과 사회자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던 사건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언론계에서는 사실 이 사설이라는 게 이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명료한 논리를 펼쳐야 하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기본을 무시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네. 이 거액의 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제 당시의 제작진은 이 사설과 똑같은 크기의 사과문을 네. 이 사설란에 실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똑같은 하지만, 크기로요. 예. 네. 그러나 이제 당연히 조선일보가 응하진 않았고요. 네. 그래서 MBC와 유시민 씨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이제 총 9억 원의 이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워낙 이 명백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네. 또 그 당시 조선일보의 영향력을 고려해가지고 또 이렇게 거액의 이 소송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네. 현재 조중동 유료 부수가 다 합쳐서 280만 부 수준인데 이 당시 2002년 기준으로 조중동 유료 부수가 480만 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어요, 지금보다. 그리고 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2001년이니까 16년 전이죠. 16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종이신문으로 많이 봤거든요. 네. 많이 봤고 사실 인터넷으로 보는 건 익숙하지 많이 않았기 때문에 적었죠. 네. 사실 이 사설이 갖는 영향력이 컸고 그에 상응하는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었는데 조선일보는 이제 당연히 이제 사설란에 사과문을 실지 않았고 그래서 네. 이제 소송이 시작이 됐습니다. 소송이 됐고 결국 그해 말에 이 서울지방법원 민사 25부에서 네. 이 조선일보 사설이 허위 사실에 근거해 이 MBC와 유시민 씨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렇게 밝히고 조선일보가 유시민 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 1,000만 원? 예. 네. 그리고 정정보도를 부엌 내라. 예. 이런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아무래도 MBC 제작진과 유시민 씨의 이 반박 이후에 네. 이 조선일보가 바로 이제 사과를 하긴 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 3일 뒤에 바로잡습니다란을 통해서 유 씨의 발언을 재확인한 결과
이 발언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 판명돼 바로잡았으며 유 씨가 백인 모임에 가입했다는 근거는 기자협회와 미디어오늘을 참고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네. 왜 저희를 끌고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명을 했던 부분이 좀 정상 참작이 돼서 네. 예, 1,000만 원으로 예, 마무리가 됐고 법원 판결 이후에 이 조선일보는 이제 MBC와 유시민 씨에게 유감의 뜻을 표한다 이런 정정 보도문을 실었습니다. 네. 유시민 씨 같은 경우는 뭐 더 이상 이제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마무리하겠다 해서 1,000만 원 선에서 끝났는데 네. 어쨌든 이 건 같은 경우는 당시 이제 신문고시를 비롯해서 이 언론개혁 운동이 한창 불거질 때 굉장히 이 상황을 조선일보가 민감해했었거든요. 네. 그 민감했던 조선일보가 어떤 역공을 하기 위해서 하나 트집을 잡았었는데 그것마저 사실과 달라서 네. 굉장히 치욕스러운 오보를 냈었던